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농촌에서 새 희망의 길을 찾아봅니다. 잘 사는 농촌, 분홍의 꿈을 이루기 위한 똑똑한 농촌 만들기. 주식회사 직거래 김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석입니다. 네, 신선한 농산물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질 좋은 농산물을 어떻게 판매하느냐 하는 농산물 판매도 중요하잖아요. 네. 오늘부터 농산물 판매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농산물 판매 전략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농업에서 생산만큼 중요한 것이 판매인데요. 오늘부터 5회에 걸쳐 농업인들이 직거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농산물 판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시간으로 오늘은 고객에게 농산물을 다르게 인식시키는 판매 전략으로 약식동원에 근거한 농산물이 이제 약으로 팔아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두 번째 시간에는 고객과 신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 기법에 대해 알아볼 것이고요. 네 번째는 농산업의 6차 산업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산물 브랜드 컨셉과 판촉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농민들이 열심히 들으셔야겠네요. 네. 먼저 농산물 판매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부터 짚고 가죠.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판매를 한다는 것은 홍보 마케팅과 같은 방법으로 고객과의 접점을 잡고 내가 원하는 제품을 팔고 평가를 받는 일종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러한 부분을 이해할 때 고객과 만나고 제품을 팔기 위해선 나만의 판매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농산물 판매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객의 입장에서 신뢰를 주고 그 신뢰를 꾸준히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행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고객의 입장에서 신뢰를 갖게 하는 전략이 농산물 마케팅 전략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객의 입장에서 신뢰를 갖게 하는 전략. 그런데 오늘은 약으로 팔아라라는 주제로 말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죠? 네, 혹시 사회자께서는 약식동원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약식동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뜻풀이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약식동원은 약과 식품은 원리가 같다라고 풀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프거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먹는 약과 식품은 같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병을 고치지 못하면 약으로도 고치지 못하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내용은 의사의 아버지, 서양의학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의성 히포크라테스의 사상에서도 비춰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동의보감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기초가 되는 농산물의 관점으로 볼 때 고객에게 농산물을 식품으로 인지시키는 것보다는 건강을 챙기는 약으로 인지시키려 하는 전략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 건강을 강조하자는 말씀이시죠? 네네. 농산물의 포지션, 다시 말해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사 먹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더욱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네. 예전에는 배고프고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는 농산물을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살기 위해 먹는다기보다는 건강을 위해 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농산물을 사기 위해 구매 조건을 물어보면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건강을 위해 건강한 먹거리, 농산물을 고른다고 합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산물 판매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고객의 입장에서 신뢰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고객이 농산물을 구매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농산물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 예전의 방식이 아닌 지금의 방식으로 말씀드린 고객의 입장으로 판매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농산물 이제 약으로 팔아라는 판매 전략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감은 가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농산물이라고 하면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농산물 판매, 농산물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으로 접근해 본다면 기존의 방식대로 누가 먼저 한 것을 따라서 하거나 나중에 하는 후발주자의 접근 방식으로는 지금의 농업 유통 구조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 앞서 여러 차례 설명드렸듯이 기존 농산물 유통 구조의 한계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전략입니다. 농업인이 해야 할 직거래 판매를 위해 기존 판매 방식의 틀을 벗어나
다른 전략과 판매 방식을 취하려는 하나의 마케팅 판매 전략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객의 입장에서 전략을 세우고 남들보다 앞서가야 돈도 벌고 성공하는 것이겠죠. 농업인들의 농산물에 대한 판매 관점의 전환이 좀 필요하고요. 고객에게 맞춤형 전략으로 접근하고자 인식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차별화된 농산물 판매 전략이다라고 하니까 이해가 좀 쉬운데요. 또 다른 이유도 있나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현상은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의식이 변했고 인구 구조 또한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2040년에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38.2%까지 간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초고령, 저출산 사회, 이로 인한 1인 가구의 증가, 또 4인 가족의 붕괴, 4인 가족의 붕괴에 따른 가정 파괴로 인한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 문제 등은 앞으로도 우리가 겪게 될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듯 연차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미뤄볼 때 농산물은 이 흐름에 맞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를 보더라도 100세 시대, 유병 장수 등 건강을 위협하는 내외부적인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중요 관심사 중 하나가 건강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동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요즘 100세 시대고 또 힐링, 웰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이 현대인들의 이런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농업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정보와 지식을 쌓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사회에서 얻는 정보와 지식은 다소 한정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처럼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활성화된 시대에 정보를 습득하고 공유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핑계일 것입니다. 잠시 언급한 트렌드는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들여다봐야 보이는 것입니다. 농업인들도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이러한 트렌드를 읽어내는 노력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면 독서일 텐데요. 네.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루 15분만 꾸준히 투자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항상 강조하듯이 교육을 통한 정보와 지식 습득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이 농업인들의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농업인들이 이런 전략을 세우고 또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판매 방법이나 방향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앞으로 진행되는 농산물 판매 전략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제는 단순히 농산물만 파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의 정보와 지식을 함께 파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방법이 요즘 말하는 바로 지식농업인데요. 네. 이해하기 쉽게 지식농업을 좀 설명을 드리면 농산물의 생산 유통 과정에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여 상품성을 제고시키고 생산성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영농행위를 지식농업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구입하고자 하는 농산물의 정보나 새로운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도 내 농산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매 전략을 세우는 농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입한 농산물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고 보관할 수 있는 등의 노하우와 방법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블로그나 SNS, 판촉물 등도요. 이러한 전략과 같은 흐름으로 사용하신다면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좀 스스로 노력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네. 끝으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교육 현장에서 농업인들을 만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소연을 저한테 합니다. 네. 농사는 언제 듣느냐는 하소연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나는 바뀌지 않았지만 다시 말해서 소비자는 바뀌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빠르게 바뀔 것입니다. 농업도 생산만 하는 방법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는 농업인들이 경쟁력을 지킬 것입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 성공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농업인들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견해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똑똑한 농촌 만들기. 오늘은 농산물 판매 전략에 대해서 주식회사 직거래 김석 대표와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